현장에서 이해를 높이고자 오셨다는 선생님 이야기 소개를 들으면서 저는 17년 수원형 SDGs를 어떻게 시민들하고 함께 나눌까라는 현장에서부터 함께 했던 시민으로서 이야기는 꼭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질문도 더하여서 여러분들 이야기 잘 들은 이야기를 담아서 저의 이야기, 김원진님이 나의 이야기, 저는 그게 답, 어떤 답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이야기여야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먼저 출발이 지속 가능성을 이해하는 각자의 정황도 나누고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SDGs를 우리의 것, 나의 것이 되기 위한 그런 고민이 앞섰던 게 저는 처음에 계셨던 분은 소개할 때 들으셨겠지만 또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지구 지킴이 정안이라고 활동한다고 했어요. 그럼 저는 환경 활동 분야의 목표의 위원으로 활동해야 되는데 저는 10번 목표 활동을 하는 위원으로 제가 선택해서 옮겼거든요. 그것은 지속 가능성은 환경 분야만 이야기해서 안 되고 경제, 사회 이것을 연결하는 그 고리가 너무 중요하다. SDGs는 저는 그게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지속기업 활동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저 안에 나의 이야기로 또는 내 이웃들과 함께 하는 동력을 생성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환경 아래 사회와 경제를 연결하는 예로 오늘 발표하신 꼭지를 제가 경남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 논산시 치암동의 사업 내용을 소개하면서 저희 8번 목표가 성평등과 당라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 이런 표현에 저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7년, 이제 8년째죠. 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저출산 문제라고 하는 순간부터 출산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 생산 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만의 이야기로 보여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저출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전환, 그것이 문화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방법, 그게 나의 이야기의 SDGs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연결되었다는 지점과 또 율전동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율전동 사례에 지금 거리에서 활동했던 연정님, 정인님, 경남님 또 율전동 사례 이야기했을 때 저들이 나누어 줬던 그 이야기, 저는 그때의 그 우려와 안타까움을 아까 연인 선생님께서 어떤 부분을 위험성이라는 표현이 고려해야 된다. SDGs를 마을에서 지역에서 연결하려면 뭐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지점에 전 충분히 녹여져 있고 그것을 정말 수원은 놀랍게도 이 지속협이 SDGs를 이행하는 데 너무나 앞서서 나갔기 때문에 살펴볼 수 있는 또는 어디 지표를 바라볼 수 있는 데이터 없이 정말 독보적으로 실험정신처럼 진행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율전동의 사례가 너무 훌륭해요. 왜냐하면 타 지역에서 그런 사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 지역의 사례에 가치를 더하고 그것이 이후에도 계속 지속 가능한 율천의 사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지금 더 보완되어서 이행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살핌, 응원, 지원은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추가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다시 저의 삶으로 연결해서 제가 정말 지속기업이 저는 SDGs를 유엔의 17개 목표를 처음에 17년도 펼쳐놨을 때 이것을 저도 수용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 세밀함이 힘겹게 다가왔고 그래서 10가지로 소원형을 만들자 했을 때 저는 손뼉을 쳤거든요.
제가 돌아보면 어떤 순간에 이 표현을 했는데 17번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꼭지 이것을 더 깊게 바라봤어야 하는 걸 놓친 거 그것이 그냥 협치로 이야기되고 계속 영민 선생님도 나눠줬던 어떤 순간에 계속 SDGs가 시민들에게 대상화가 또 되는 것을 경계할 수 있는 힘은 어떻게 챙겨보지? 이건 저는 너무 어려운 숙제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그 마을 만들기 현장에서 주체적인 가치를 이야기해주는 그 힘 그렇다면 협치에서도 기후위기,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 지금 기후위기라고 과학이 말하는 그 위기를 인정한다면 이 협치도 앞서 협치로 이야기했던 부분과 지금의 협치는 달라야 한다면 저는 거버넌스라는 것도 다시 기후위기 앞에 지속 가능성을 어떤 지표를 중심에 뒀을 때 그 가치에 맞게 협치와 거버넌스로 다시 이야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마을에서 중자치에서 과연 그것을 이행하고자 하는 이해가 깊으신지 그렇다면은 이런 공부를 이런 지소기업 같은 중간 조직이나 도경화 쌤이 활동하는 그곳에서 이런 완충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제가 희망쌤 오늘 회지를 다 공유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17년 동안 공부를 하는 현장에서 저는 인문학적이라고 하면 너무 멀게 이야기되는데 사실 인문학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럽게 SDGs와 연결되게 한 것은 저는 매주 목요일 7시 그 자리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바라보고 논의하는 아주 자유로운 그 공간이 이런 힘을 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도 제가 지각을 10번 목표 회의가 앞서 있었어요. 이 지각을 안 했다면 좀 일찍 왔으면 정말 어렵게 얘기를 꺼냈을 거예요.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아리셀 중대 제3사 지금 우리 옆에 화성에서 빚어지는 이야기로 매일 그 추모 현장에서 문화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작 전에 그 추모에 대한 묵념 3사에 대한 바라봄, 나눔 이런 걸 살필 수 있는 그런 SDGs가 나의 이야기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않는가 이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우리 약속을 또 지각을 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순간에 SDGs는 또 달라야 된다는 것을 이어나가는 것이 지속 가능성 아닐까라고 꼭 긴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명령을 하고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시간이 굉장히 좀 촉박해서 한 분 정도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성함을 잘 몰라서 예, 반갑습니다. 저는 모두같이 사회적 협동별의 이사장 조은석입니다. 오늘 저도 이제 여기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했고요. 저도 이 활동을 오래 전서부터 하면서 이런 얘기를 꼭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한 오늘 이제 오현재 그 토리님께서 이제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우리가 이러한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로 가면서 어떤 법적인 제도와 또 어떤 그 행정이라든지 중간 거버넌스라든지 현장에서 그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또 그런 법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이 SDGs 지속하는 발전이 우리 주민들의 삶에 다 녹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금 현장을 잘 알아야 되면 아까 지금 그 용희 예의선 그 토론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요. 또한 우리가 현장을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사실 보면 현장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의 위원분들이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안건이 올라오는 게 어디에 주민자치회가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저는 이제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7월에 주민총회를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굉장히
이 주민총회 같은 경우도 원래 연관성이 하려면 한 12월경, 11월이나 이 정도 때 해서 주민총회 그 안건이 나오고 주민자치회 위원분들이 국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런 게 나와져야 되고, 또한 그게 우리 삶의 그 SDGs 지속하는 발전에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런 게 지금 형식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중간 거버넌스 기구인 우리 이제 도시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보면 어떤 이제 실적을 내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율전동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방향이고 이대로 흘러가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진짜 보기 좋은 그 보고서 양식에 지나치지 않을까. 저도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 주민자치회가 그런 논의와 어떤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떤 현안 문제들이 나와야 되고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보기 좋은 어떤 보고서 형식의 이런 게 지나치지 않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가슴이 좀 아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 현장에 대한 주민자치회 위원분들이 사실 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요. 저는 그게 행정이나 중간 거버넌스 기구에서 이런 걸 고민하면서 여기에 어떠한 사업들을 그리고 또 이거를 지원해 줄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면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